근데 제가 처음부터 뭐 유엔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라는 걸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엔에 대해서 저도 눈을 뜨게 됐는데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. 하루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탄자니아를 방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일 때 사무총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?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아니면 절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무총장님 진짜 꼭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. 당연히 뭐 한 명의 자원봉사자인 저를 만나줄 리가 없잖아요. 근데 너무나 행운으로 한인분들 중에 몇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한번 찾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분의 한인분들과 함께 사무총장님이 떠나시는 날 묵으시는 호텔로 찾아가게 됐어요.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갔는데 새벽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로비에 이제 딱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한인들이 왔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경비원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악수를 다 해주시고 단체 사진도 찍어주셨어요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뭐 존경합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드렸더니 이렇게 자켓에 딱 가슴에 넣으시면서 내가 차에 타면은 꼭 읽어보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엔에 대한 뭔가 좀 목표나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좀 목표하는 기관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정말 성공을 이루시고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신 그런 분을 가능하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거나 뭐 행사가 있으면 만나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도 없었고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님 보고 싶기는 했지만 뭐 만났을 때 큰 감흥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과 이렇게 막 악수를 하고 막 대면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나중에 정말 멋진 여러분 검은색 세단에 막 유엔 깃발을 꽂힌 그런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다 떠나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여운이 저한테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두드려 보시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또 진로를 바꾸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. 다행히 최근에는 유엔 인턴십이나 유엔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어떻게 채용이 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인턴십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언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께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탄자니아에서 인턴십 됐을 때 정말 영어를 못했습니다. 오히려 스와힐리어가 영어보다 더 편할 정도였으니까요. 물론 유엔 본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영어 점수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때로는 영어 점수는 굉장히 완벽한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. 그런데 오히려 영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또 상대방이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. 그러면 다시 여쭤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걸 계속 개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영어 점수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인턴십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자원활동을 하시거나 NGO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 국가에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걸 찾으시면은
당연히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나라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 있고 문화나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나 투자 없이도 여러분이 바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짧게 탄자니아에서 UN 인턴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제가 만약에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오셨을 때 호텔로 찾아가지 않았다면, 또는 그렇게 열심히 막 여러 기관을 찾아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UN 인턴십 기회는 저한테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정말 충분히 UN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조건이 돼서 지원했던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꾸준하게 두드리고 도전하시면 의외로 기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,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 UN 인턴십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외교부 인턴십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